안녕하세요, 쿨쿨입니다. 오늘은 헤카림 정글. 헤카림은 어떤 챔피언이고, 어떤 특징을 가졌고, 어떻게 동선을 짜야 되고, 무슨 템을 들고, 무슨 룬을 들어야 되는지, 이 영상 하나로 헤카림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목차입니다. 헤카림 챔피언에 대한 기본적인 스킬들을 알아볼 거고요. 헤카림의 패시브, 출격, 이동속도 비례 공격력 증가. 헤카림이 첫 아이템을 쿨감신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죠. 헤카림은 이동속도가 올라가면 공격력이 증가하는 롤에서 유일한 메커니즘을 가진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템을 쿨감신을 올리는 겁니다. 또한 유차를 들었을 때 유차 쿨을 쿨감신이 감소해주기도 하니까 일석이조겠죠. 다음은 Q스킬. Q스킬은 회오리 배기, 1렙부터 4렙까지. 스킬 쿨타임은 선말에도 고정이고요. 스킬 쿨이 4초면 어떤 게 좋을까요? 스킬 쿨이 짧으니까 DPS가 높겠죠. DPS가 높으면 어떤 게 좋을까요? 높다는 건 초당 가하는 데미지가 높다는 거고, 초당 가하는 데미지가 높다는 건 블링, 혹은 오래 싸울 때 이점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글렉이 빠른 챔피언이다. 이 Q스킬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죠. 롤 정글 챔피언 보실 때 스킬 쿨이 짧은 스킬이 있다면 정글링이 빠르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스킬 쿨이 긴 챔피언이 있다면 얘는 정글링이 좀 느리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W도 14초 고정이에요. 헤카림 챔피언은 스킬 쿨이 고정된 스킬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즉 스킬을 찍어도 스킬 쿨타임은 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챔피언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W는 스킬 사용 시 방마저가 한 스킬이고 피입이 됩니다. 다음은 이 스킬. 헤카림의 아이덴티티죠. 이를 쓰면은 이속이 증가한다. 근데 지금까지 헤카림 보면 이제 어떤 챔피언이냐? 첫 아이템을 쿨감시를 올리고 패시브 때문에 이속을만 올려도 공격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첫 아이템을 쿨감시를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쿨감시는 올리니까 어떤 게 좋아지냐? 기동성이 좋아지겠죠? 게다가 Q스킬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정글링이 빠른 챔피언에 속하게 되고요. 한마디로 헤카림은 정글링이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난 챔피언입니다. 첫 아이템을 쿨감시를 올리고 이 스킬을 통해서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동성이 빠른 챔피언에 속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Q스킬. 쿨타임이 짧은 스킬이죠. 쿨타임이 짧은 스킬이기 때문에 정글링이 빨라지고요. 한마디로 정글링이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난 챔피언이다. 그럼 이제 이 챔피언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의 챔피언들은 첫 아이템을 신발을 안 올립니다. 반면에 카림은 신발을 올리죠. 왜냐? 이속이 곧 데미지니까. 이속이 곧 데미지니까 카림은 신발을 올릴 수 있고, 신발을 올리기 때문에 기동성이 빨라집니다. 남들이랑 같은 거리를 움직였을 때 카림은 더 빠르게, 더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을 뜻하죠. 예를 들어서 보통의 챔피언들이 탑에서 미드로 움직여 한다고 쳤을 때 그냥 이렇게 걸어갈 겁니다. 아이템도 신발이 아니라 그 챔피언에게 알맞은 개수를 가진 B템이든 AD템이든 체력템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챔피언들은 뭐 자이라, 카서스, 신짜오 같은 챔피언들이 있고요. 반면 헤카림은 아이템 자체를 신발로 올리니까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게다가 이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스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신발을 올리기도 하니까 남들이랑 똑같은 거리를 움직인다고 쳤을 때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을 뜻하죠. 이런 식으로 기동성이 좋은 챔피언들은 헤카림, 케인, 탈론 같은 챔피언들이 있고요. 결국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챔피언들이랑 똑같은 거리를 움직였을 때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선의 길이를 늘렸을 때 다른 챔피언들은 그냥 움직여야 되니까 손해를 보는 반면 헤카림은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손해를 덜 보겠죠. 그래서 헤카림의 운영 핵심은 동선의 길이를 늘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예시를 가진 동선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블루팀 기준 첫 번째 동선은 상대방 블루 카정입니다. 이투로 들어가든 이쪽으로 들어가든 일단 들어가서 상대방 블루 시작을 하는 거죠. 블루 시작을 하고 늑대, 두꺼비를 먹고, 늑대를 먹을 때 이쪽에 마드를 박아줍니다. 마드를 박을 때는 잘 박아놔야 돼요, 이쪽은. 이렇게 들어가서 블루랑 늑대를 먹고 마드를 쓰고 두꺼비를 먹은 다음에 빠지겠죠? 빠지다가 한 이쯤 갔을 때 상대방 챔피언이 위에 시작했다는 가정하에 이쪽 시야에 걸리게 됩니다. 이쪽 시야에 걸리고 상대방 챔피언 생각을 하겠죠. 여기 늑대까지 확인한 다음에 늑대가 없네 하고 이제 상대방 챔피언은 쓸 수 있는 동선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레드 쪽 캠프로 가정을 들어오는 거. 두 번째는 우리 블루 쪽 캠프로 가정을 들어오는 거. 이렇게 가든 동선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동선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헤카림은 기분이 좋겠죠. 물론 헤카림이 4렙 전에 신발도 안 사고 이 스킬도 없으니까 동선이 길어져 봤자 좋을 게 없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냥 정글링이 빠르기 때문에 동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좋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동선의 목적은 첫 번째 캠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캠프, 그 뒤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게임 이렇게 진행되고 두 번째 캠프가 나왔을 때, 상대방 두 번째 캠프가 나왔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칼부를 먹고 늑대로 가겠죠. 내가 상대 늑대를 시작했으니까.
내가 상대방이 위에 캠프 먹을 때 늑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이 늑대를 먹을 때 내가 상대방이 위 캠프를 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 추후 상황에서 달라지긴 하는데, 뭐 아무튼 첫 번째 캠프가 아니라 두 번째 캠프를 먹게 됐을 때 동선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고, 동선의 길이가 길어지게 됐을 때 헤카림의 장점인 이동성의 장점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동선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헤카림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 대가 온다고 치면은 칼부를 다 먹으면 돼요. 오기 전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오기 전에 칼부를 다 먹고, 그리고 나서 레드를 스킵을 하고 작고를 가요. 작고를 치면서 큐스택을 채워둡니다. 큐스택 쳐놓은 다음에 한 대가 이쪽까지 안 온다. 이쪽까지 안 오면 레드를 가서 싸워요. 여기서 싸우면 헤카림이 보통 다 이깁니다. 웬만한 챔피언은 다 이겨요. 뭐 워익 같은 거 아니면 헤카림이 이겨요. 워익 같은 거여도 들어오는 게 보였기 때문에 아군한테 백업을 요청할 수 있겠죠. 아니면 상대방이 이제 보였다가 이렇게 위로 빠진다. 위로 빠진다는 뜻은 우리 블루 카정 온다는 뜻을 뜻하죠. 여기서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거는 칼부를 스킵을 하고 늑대를 갑니다. 늑대를 가서 늑대를 다 먹어요. 이것도 상대방이 블루 다 먹기 전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먹고 그리고 나서 블루를 치고 상대방을 응징하면 돼요. 큐스택에 쌓여져 있는 헤카림은 웬만한 챔피언 상대로 강점을 가집니다. 1대는 거의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웬만한 부시골 구간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나 부시골 구간은 헤카림이 카정을 들어온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카정을 늦게 대처하기도 하고 대처를 잘 못하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동선이고요. 두 번째 동선은 칼부 카정. 상대방 칼부 카정을 들어가서 칼부를 먹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와드 받고 칼부 먹고 레드 먹고 자꾸 먹고 한 대만 보이면은 이제 그걸 맞춰서 움직인다. 똑같이 하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블루 쪽 카정은 미드랑 거리가 멀죠. 미드랑 거리가 꽤 멀어요. 미드랑 거리가 멀어서 미드가 백업하기 힘듭니다. 백업을 오려면은 라인 손해를 보고 올 생각을 해야 돼요. 경험치를 3개나 놓치든 뭐 CS를 버리든 아무튼 손해는 무조건 보고 와야 되는 게 블루 백업입니다. 한마디로 블루는 정글러와 정글러의 1대1이라 보시면 되는데 미드는 좀 달라요. 이 칼부 카정은. 칼부 카정은 미드 바로 근처에 있는 캠프다 보니까 미드가 라인 손해를 안 보고 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미드가 상대 미드가 살러스, 탈론 이런 식의 챔피언일 때는 교전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교전에 합류를 하려고 하겠죠. 한마디로 이런 칼부 카정은 미드의 영향을 받는 카정이기 때문에 상대방 미드 챔피언, 악원 미드 챔피언, 정글 챔피언을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정글 구도가 아무리 유리하다고 한들 상대방 미드가 살러스고 우리 미드가 말자 하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칼부 카정은. 상대 미드가 먼저 와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대라면 우리 미드가 살러스고 상대 미드가 말자하다. 그럼 들어가야죠. 그래서 칼부 카정은 상대방 미드 픽과 정글 픽과 악원 미드 픽을 고려해서 들어가는 거고 만약 우리가 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블루로 가는 거예요. 반대 동선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길 것 같다. 그럼 칼부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를 똑같이 3캠 털고 와드 받고 한 대 와드 걸리는 거에 따라서 동선을 바꿔주시면 돼요. 한 대가 일로 온다. 나도 이제 일로 가고 한 대가 일로 이렇게 내려갔다. 나도 내려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선은 앞선 두 가지를 다 못한 동선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정 들어갔는데 여기에 상대방 정글이 대기 타고 있어요. 그럼 내가 밀려나겠죠. 못 들어가고. 그럼 밀려났을 때 어떻게 하냐. 바로 내려서 그럼 칼부를 먹고 한 대 블루를 가요. 블루를 가서 두꺼비를 먹고 와드를 이쪽에 박아두겠죠. 그리고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 헤카림은 동선의 근간은 동선의 길이를 늘어뜨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동선의 길이를 무조건 늘려야 돼요. 그래야 헤카림의 장점이 살아납니다. 헤카림으로 그냥 무지성 풀캠프 하면 헤카림 장점은 없어요. 헤카림으로 그냥 선불로 시작해서 그냥 풀캠 쭉 돌아버리면은 헤카림을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챔피언의 장점은 기동력이 있으니까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환경이라 하면 동선의 길이를 늘어뜨리는 점이 있고요. 실제 예시 동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게임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동선을 어떻게 짰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판 보시면은 상대방 정글 자크, 내가 한 챔피언 헤카림, 미드도 온 오리아나 대 아리입니다. 미드 빼고 와봤자 별로 안 위협적이죠. 오리아나라서. 위협적인 챔피언들은 미드 탈론, 미드 살러스, 뭐 미드 요네 이런 챔피언들이 위협적인 거고 또는 오리아나 챔피언들은 스킬 쿨타임도 길고 와봤자 평타 큐 치고 하는 거 없으니까 별로 안 위협적이죠. 들어갔죠. 정글 유리하고 미드도 못 와주니까. 그래서 팔부를 칩니다. 팔부를 치고 와드를 박아요. 여기서 또 내가 말씀 못 드린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먹고 나서 상대방이 여기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레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레드 시작을 하면은 뺐으면 돼요. 스마이트로. 스마이트 싸움을 하면 됩니다. 내가 레드에 스마트 써 먹었다. 그럼 그냥 우리 쪽 블루 들어가시면 돼요. 내가 만약 싸웠을 때 이길 수 있으면 싸우시면 되고 만약 싸웠을 때 못 이길 것 같고 상대방 라이너 먼저 라이너 다 푸시했다. 그럼 우리 쪽 캠프 다시 가시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동선의 기회가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익사이렇게 뺏고 싸우는 거죠. 또 라이너가 백을 와봤자 1레벨이기 때문에 별로 위협적이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자크가 죽어있는 시간 동안 캠프를 다 먹죠. 캠프를 먹고 저 여기서 이제 귀환합니다. 귀환하는 이유는 어차피 자크 입장에서 본인 블루 쪽 캠프 가야 되니까 1레벨이기 때문에 우리 쪽 블루 캠프를 들어오거나 레드 캠프를 들어올 수는 없어요. 들어올 수야 있겠지만 와드도 어느 정도 박혀있기도 하고 상당히 리스크가 큰 플레이에 속하죠. 보통은 다 본인 캠프로 갑니다. 본인 캠프로 갈 걸 아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칼부를 먹고 한 대만 블루 캠프 카정을 들어가요. 이쪽 캠프를 먹고 있을 거니까. 들어가는 근거는 항상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는 라인을 보셔야 됩니다. 탑 봤을 때 탑 라인 밀고 있긴 했지만 제 팀 하나 선택 안 좋았죠. 미드는 오히려 우리가 라인을 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카정을 들어간 겁니다. 만약 반대로 탑이 라인을 밀고 있는데 피 상황 상태가 좋고
미드도 라인을 밀리고 있다. 그럼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상대방 탑이 라인 밀고 있지 상태가 안 좋고 미드 라인 밀고 있으니까 들어간 거고요. 와봤자 별로 위협적인 챔피언들이 아니니까. 들어가서 치고 있으니까 가서 싸움을 합니다. 그만해서 서서 막타 먹고 플래시 빼죠. 이러고 이제 또 자꾸 쫓겨났으니까 그동안 늑대를 먹어요. 늑대를 먹고 바기를 먹은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일반적인 정글로라면 위에 레드를 먹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어차피 자크 입장에서는 우리 레드 캠프 카정을 들어오기보다는 본인 밑에 캠프 나오는 칼부를 먹거나 아래 바기를 먹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전 그 생각을 읽고 아래 바기를 갑니다. 아래 바기를 갔는데 다크가 밑에 와드를 지우고 올라오는 게 보였죠. 올라오니까 기다렸다가 다크가 노플래시에다가 이 스킬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죽입니다 그냥. 죽이고 나서 이렇게 스킵하고 상대 칼부 나와있으니 칼부터 가는 거죠. 항상 캠프 카정은 상대 캠프 그 다음에 중립 캠프예요. 중립 캠프는 양쪽 팀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쉽게 먹을 수 있는 반면에 상대방 캠프는 상대방 라인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라인과 백업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정 죽이면 먼저 터는 거예요. 먼저 털고 다 털죠 또. 팔부 털고 자꾸 털고 바위 먹어요. 바위 먹은 다음에 또 이제 또 어떻게 하냐. 여기서 또 이제 우리 캠프, 블루 쪽 캠프를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 캠프, 상대방 두껍이나 늑대 곧 나오니까 이쪽 카정을 또 들어가는 거죠. 또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아래쪽에 있었고 내가 상대방 칼부나 자꾸 터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쪽 레드 캠프 카정을 들어오거나 본인 캠프를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이용해서 상대방 캠프 카정을 들어갑니다. 방금 보시면은 상대방이 터트린 게 보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보이는데 여기 시야에 보입니다. 보였죠? 여기 시야. 상대방이 소정초로 터트리는 게 보였어요. 여기서 상대방이 소정초로 터트리는 게 보이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해브를 먹고 가려다가 바로 갑니다. 유치아를 키운 이유는 상대방이 스마이트가 있으면 먹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설레벨을 찍기 전에 한 번 더 죽여보려는 속셈이죠. 아니나 다를까 치고 있었고 그래서 죽입니다. 죽이고 또 이제 다 털죠. 두컵이나 늑대 털고 상대방은 미드라인 먹고 3레벨을 찍고요. 그래서 헤카림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예시입니다. 반은 상대방 정글이 나필이고 미드는 직스. 악원 미드는 말자하죠. 좀 미드가 둘 다 메이지 챔피언들. 이렇게 쿨타임이 길다는 말은 교전에서 힘이 약하다는 뜻을 뜻하고 그래서 카정 들어갔을 때 별로 위협적이지 않죠. 게다가 나필이도 스킬풀이 좀 길어요. 1레벨 Q 스킬이 10초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정글브로도 유리하다. 그래서 칼부 카정을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정글브로도 유리하고 미드도 백업 와봤자 별로 안 위협적이니까 칼부 카정 들어가려고 대기를 타는데 상대방이 서폿이랑 정글이 오죠. 그래서 빠집니다. 상대방이 우리 쪽 캠프를 시작을 할 수도 있으니까 와드를 박아주고요. 시간 보시면은 이미 늦었죠. 아까 제가 말한 세 번째 경우에서 둘 다 막혔을 때 이때는 이 칼부를 먹고 상대방 캠프를 들어가는 거죠. 왜냐? 상대방이 아래쪽 시작인 거 확실시 됐으니까 블루랑 두꺼비를 먹고 늑대까지 칩니다. 늑대까지 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한 와드 받고 움직였잖아요. 시간 동안 상대방이 빠질 때 레드까지 가서 치기보다는 바로 칼부가 나왔을 거라 선칼부하고 칼부레드 자꾸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늑대까지 간 겁니다. 선 레드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면은 늑대까지 가는 건 좀 무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근거가 있는 게 나필이는 정글의 속도가 느립니다. 빠르지 않아요. 반면 헤카림은 정글 속도가 빠르죠. 나필이는 스킬 쿨타임이 길기 때문에 정글링 속도는 매우 느린 편에 속해요. 대신에 안정성은 높습니다. 힐을 쓰면은 피가 차고 앨리스처럼 대신 맞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피 관리는 잘 되는 편이지만 속도가 느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가정을 친 거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더블헤드 잡고를 하고 바텀 갱킹을 성공시켜요. 여기서 나필이가 더블킬을 만들어냅니다. 1킬은 본인이 챙겼고요. 여기서 나필이 무빙을 보니까 우리 블루 쪽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레드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늑대를 치다가 블루를 막을 생각입니다. 늑대를 치면서 Q스택을 쌓고 블루 카정을 막을 생각이죠. 막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약 이때 상대방이 여기를 안 오고 그냥 집 가는 게 보였다. 그럼 레드랑 잡골 먹고 방에 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들어오는 게 보였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플레이하는 거죠. 그래서 동선이라는 건 어느 정도는 기조를 잡아두지만 상대방의 챔피언에 따라서 상대방의 플레이에 따라서 아군 챔피언에 따라서 아군 플레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바꿔 나가셔야 돼요. 맵을 보시고 챔피언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플래시를 빼고 아래 바기를 먹고 두꺼비는 스킵을 합니다. 스킵을 하는 이유는 내가 아래 바기를 먹을 동안 상대방 위에 바기를 먹을 거고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위에 바기를 먹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레드 쪽 카정을 들어오겠죠. 본인 쪽 캠프 털린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레드캣 쪽 캠프를 카정을 막으러 갑니다. 막으러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피가 치고 있죠. 치고 있으니 봐도 바로 또 응징. 아쉽게 잡지는 못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야 한다. 공선의 길이를 늘어뜨리고 그걸 토대로 이득을 봐야 돼요. 이 판도 상대방 정글이 자크. 저티어 구하는 자크 정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크 정글이고 미드도 빼고 와봤자 도움 안 되는 메이지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상대방 미드가 메이지거나 스키쿨이 긴 챔피언들이고 정글도 유리하다. 그럼 칼부 카정 들어가는 거예요. 이 판 아까 판과 다르게 칼부를 먹고 레드를 갔는데 상대방이 안 보였어요. 저 와드를 박아놨죠. 근데 와드에 계속 안 보입니다. 와드에 계속 안 보이니까 아 우리 쪽 레드 캠프에 있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이쪽 캠프를 안 가면 돼요 그냥.
가면 손해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헤카림이 더 이득이에요. 왜냐? 동선의 길이가 길어졌으니까. 이렇게 동선의 길이가 길어지기만 해도 헤카림이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자크가 우리 쪽 캠프 시작을 해가지고 3캠프를 먹고 바텀 갱을 가서 바텀 갱을 성공을 시켜요. 하지만 전 그동안 캠프를 먹고 상대방 두 번째 칼부를 털고 그 뒤에 미드 갱을 가죠. 미드 갱을 가서 성과를 이루고 칼부는 자크를 먹고 귀환합니다. 마지막 팔입니다. 녹턴 정글 안배사 미드죠. 반면에 우리 미드는 특패. 심지어 특패인데 첫 템을 이상한 걸 샀어요. 노란 릭을 안 사고 뭐 수학이라 샀죠. 안 그래도 스페가 더 약한데 첫 템을 저걸 사서 더 약해졌습니다. 심지어 상대 미드는 룬을 저만까지 들어서 초반 교전에서 더 강한 메리트를 보여주죠. 게다가 녹턴 정글은 1대1 구간에서 강한 편에 속합니다. 왜냐? 패시브 자체가 상대를 때리면 쿨타임이 감소되는 스킬을 가졌고 게다가 Q 패시브 자체도 장판이어 싸웠을 때 공격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쿨타임이 길더라도 그 쿨타임 공백기 동안 공격력이 증가한 채로 평타를 칠 수 있기 때문에 1대1 구간이 매우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칼부 카정은 안 들어가요. 우리가 더 약하니까. 그래서 블루 카정을 들어가죠. 블루 카정을 들어갔는데 여기 녹턴 Q가 보입니다. 녹턴 Q가 보이니까 전 여기서 늑대로 가죠. 여기서 뭐 바로 들어가서 싸울 수도 있긴 하지만 바로 들어가서 싸우면 제가 아까 뭐라 말했죠? 녹턴이 더 세다고 했죠. 녹턴이 더 세기 때문에 1레벨에 싸우기보다는 녹턴이 저 블루에다 스마를 쓰고 블루를 먹은 다음에 두꺼비를 칠 때 그때 들어가면은 두꺼비를 뺏고 녹턴을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늦게 들어갑니다. 일부러 늑대도 스마이트 안 쓰고 늦게 먹고 뭐 이것도 먹은 다음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대기를 타요. 한 대가 치고 있을 거니까. 피가 이 정도는 다 빠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시점에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두꺼비가 1000. 녹턴이 이제 빠지려고 하지만 두꺼비가 1000이라서 이거 제 스마 없나? 하고 기대를 해보죠. 스마도 바로 안 쓰는 이유가 스마가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싸우다가 마지막에 스마이트. 이렇게 해서 플래시가 빠지죠. 이렇게 녹턴 밀어내고 우리 캠프를 먹습니다. 상대방 레드 칼부 안 들어간 이유는 이 판 상대방 미드가 라인을 밀고 있으니까. 라인을 빡푸시하고 있고 바텀도 빡푸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카정 들어가봤자 상대방 라이너도 백업 빨리 온다.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정글 자체도 녹턴이 대응할 여지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캠프를 먹는 거죠. 우리 캠프를 먹고 내려갔는데 녹턴이 우리 쪽 블루를 먹고 있어요. 바로 응징을 하죠. 녹턴 상대로는 이가 걸리면 빠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죽입니다. 녹턴 플래시라서 잡고 레드까지. 결국 그래서 헤카림 정글은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게임이 시작하면은 아군 정글 미드 픽과 상대방 정글 미드 픽을 보시면 돼요. 두 개 픽을 보시고 우리가 더 세다. 그러면은 칼부카정을 들어갑니다. 칼부카정을 들어가서 칼부를 먹다가 와드를 받고 레드를 먹고 자꾸를 먹고 상대가 이제 빠질 때 상대가 보일 겁니다. 상대가 보였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이쪽으로 온다. 우리 블루 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뭐 두꺼비의 큐를 쌓아놓든 늑대의 큐를 쌓아놓은 다음에 블루를 먹고 상대방을 응징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우리 레드 쪽으로 들어간다.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간다. 큐를 쌓아놓은 다음에 서로 싸우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쪽으로 안 온다. 그럼 우리 블루캠프 단에 드시면 돼요. 결국에 이 첫 번째 동서 썼을 때, 이 칼부카정이라는 동서 썼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하시면 되고 다음은 블루카정. 우리가 더 약해서 블루카정 들어갔어요. 블루카정 들어가서 먹고 와드 박아놓은 다음에 상대방이 여기서부터 오는 게 보인다. 오는 게 보여가지고 우리 레드 쪽 캠프로 와요. 그럼 칼부를 다 먹은 다음에 각고를 먹다가 상대를 막으러 가면 되고요. 칼부를 다 먹고 내려가서 콜에다 큐를 쌓아놓은 다음에 이걸 응징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올라가는 게 보였다. 그러면은 늑대를 먹어요. 늑대에다 큐를 쌓아놓고 늑대를 먹다가 늑대를 다 먹고 룰을 먹고 상대방을 응징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이쪽으로 오는 게 안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 왼쪽 캠프 다 드시면 돼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 칼부 카정이든 블루 카정이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똑같습니다. 마지막 경우의 수는 카정을 들어가다가 상대를 만났을 때입니다. 상대의 정글을 만났든 미드를 만났든 일단 만나면 빠지고요. 빠졌다가 그 뒤에 칼부를 먹고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면은 내 위치가 까인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 근거가 생기잖아요. 내 위치가 까였기 때문에 상대방 라이너가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블루 쪽에 와드를 박아둔다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만난 게 상대방 미드나 서포터여가지고 상대방 정글러가 내 위치 까여가지고 우리 블루 쪽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동선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만나면은 빠졌다가 칼부를 먹고 들어가시면 돼요. 물론 상대방이 블루 시작을 하면은 두꺼비를 치고 상대방을 응징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위 시작을 했으면 똑같이 물 먹고 두꺼비 먹고 상대방 정글력이 느리다. 그러면 늑대까지 먹어볼 수 있는 거고 상대방 정글이 빠른 챔피언이다. 그러면 와드 받고 빠지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시골, 플레, 에메랄드, 마스터 여기 티어 때까지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헤카림으로 티어를 올릴 수 있어요. 대신에 금화첼은 좀 다르다. 금화첼은 헤카림들이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한 10판 게임을 하면은 그중에 5판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화체는 좀 달라지는 게 좀 디테일을 살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블루를 먹는다. 블루 먹을 때 이거 상대방이 여기 와드를 박아두고 늑대를 먹은 다음에 올려는 애들이 있거든요. 다 먹고 정글 빠른 챔피언들은. 그래서 이걸 먹을 때 이런 식으로 당겨서 이쪽으로 먹는 게 아니라 밑으로 당겨서 먹으셔야 돼요. 여기서 먹다가 뭐 이런 식으로 먹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스마이트 마지막에 쓰고 먹고 나서 상대방이 안 왔다.
이걸 타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타고 넘어가서 여기 와드. 왜냐하면 이 고티어 같은 경우에는 블루에 와드를 박아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블루에 와드를 박아둔 다음에 본인 칼부 시작을 해요. 본인 칼부 시작을 하다가 상대방이 여기 시작하는 거 걸렸어. 걸려가지고 우리 블루 먹고 늑대로 가는 게 보여. 칼부를 먹은 다음에 이걸 타고 넘어가서 응징을 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블루를 끌고 여기서 먹은 다음에 이걸 타고 넘어가서 이쪽 와드를 박아두면은 애초에 안 걸린다. 그래서 애초에 이 블루를 먹을 때도 끌고 먹고 끌고 먹은 다음에도 이걸 타고 넘어가서 와드를 박아두면은 모든 그런 위험 수단 다 차단해 둔 거죠. 상대 막으로 오면은 막으로 오는 거 못 빠지면 되고 상대방이 막으로 안 오면은 캠프 털어가지고 동선의 길이를 늘려트리면 되고 세카림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마칠 구간부터 나는 필요하지 부시골 플레 에메랄드 마스터는 안 필요하고 그냥 부시골 플레 에메랄드 마스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동선을 짜서 세카림 플레이하시면 그만해서 티어는 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 데이터를 쌓으려고 5판을 플레이했습니다. 5판을 플레이해가지고 4승 1패를 했네요. 마지막 1패도 상대방 정글에 4렙차 나고 게임 끝내놨거든요. 정글 CS 차이도 보시면은 145개 차이에다가 정글 끝내놨죠. 근데 라이너들이 강제서 렌치더라고요. 라이너들이 본인 말리고 본인 하기 싫다고 강제서 렌 쳐버려가지고 지게 됐습니다. 이 판 끝까지 했으면 이겼을 텐데 아쉬운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최소 승률 8할 뽑을 수 있다. 7, 8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룬 빌드 알려드리면 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난입 드시면 돼요. 난입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고 중요한 부분은 이 성장 체력 되는 게 아니라 고체를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난 1레벨 때 카정 들어갈 거니까. 저랩 구간 때 카정 들어가서 카정 위주의 플레이 도전 위주의 플레이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체력을 드셔서 당장 스탯을 높이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드시면 된다. 보통 한 10판 한다 치면은 그중에 9판은 난입이고 그중에 한 판이 정복자인데 정복자 룬 자체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정복자 룬은 어떤 경우에서 드냐? 정복자 룬은 상대방 근접 챔피언이 4명 이상일 때 최소 3명 이상일 때 그때 드시면 돼요. 상대방 정글 챔피언도 근접 챔피언이고 상대방 미드도 근접 챔피언이고 상대방 스포도 근접 챔피언이고 이런 식으로 근접 챔피언이 많을 때 그럴 때 드시면 됩니다. 이 정보자 룬 자체가 챔피언의 체급을 올려주는 룬이기 때문에 이 근접 챔피언끼리 연습이 싸울 때는 또 스킬을 회피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별로 발휘할 수 없잖아요. 한대만 원거리나 메이지들이 많아야 뭐 스킬을 피하고 그런 식일 때 도움이 되는 난임이 좋지. 근접 챔피언이 많으면 논타겟 스킬보다는 단일 데미지 확정기를 가진 스킬들이 많기 때문에 뭐 판테온 W가 됐거나 신짜 E가 됐거나 그런 확정 타겟을 가진 스킬들이 많기 때문에 난입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빨리 움직여봤자 뭐해. 상대방이 그냥 판테온 W 박는데 판테온 W 받고 신짜 E 받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럴 땐 그래 난입이 아니라 정보자를 넣는다. 정보자를 들어가지 체급을 올려준다. 룬은 그대로 드시고 플레이 똑같이 하시면 되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도 별거 없어요. 그냥 첫 템은 무조건 신발, 첫 아이템은 무조건 쿨감신. 무조건 쿨감신 가시면 되고 그 다음 아이템을 무조건 쇼신 가시면 돼요. 쇼신이 헤카림한테 신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조건 불클. 이렇게 초반은 고정.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잘 컸다. 잘 크고 내가 좀 안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갈망을 올리시면 되고요. 내가 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죽으면 안 되고 죽으면 게임 질 것 같고 오래 버텨야 한다. 그럼 중무. 그리고 나서 갈망. 이 3, 4코어는 아이템 위치만 바뀌는 거지 순서만 바뀌는 거지 둘 다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4코 올리시면 됩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P 챔피언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모셔스를 올리든 뭐 정령으로 영상에 올리든 그러실 수 있긴 하거든요. 상대방 AP 챔피언이 너무 많으면 근데 그런 경우는 적고 보통 다 혼합되어 있으니까 웬만해선 템은 이렇게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은 이렇게 올리시고 룬은 이렇게 드시고 플레이 동선 저렇게 하시면은 헤카림은 이제 더 이상 알려드릴 게 없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